본방송 전 긴급 속보입니다. 이번 52화에서는 감자와 량이가 굉장히 쓸데없이 격양된 상태로 에너지 소모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전에 같이 휩쓸리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쓸데없이 흥분해서 설전을 펼친 게 민망해서 미리 밑밥 깔고 본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두 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인스타 입문 약 1년 반차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인스타 입문 5개월 차 새내기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양이님 반갑습니다. 저는 감자예요. 청취자 여러분, 감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량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 목소리 혹시 듣고 싶었나요? 그랬을걸요? 그죠? 네. 멀리서 들리네요. 감자와 량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얼굴 색깔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굉장히 이렇게 좀 부끄럽네요. 그렇죠.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혹시나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양이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오셨나요? 네, 일주일 동안 대만에서 먹은 우육면과 펑리수에 상사병에 걸려서 수. 파인애플 케이크. 파인애플 케이크 이름이 펑리수. 네. 바람 빠진 것 같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감사하고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났나요? 저 대만 솔직히 관심 1도 없는 상태에서 갔는데 네네. 고기 국물 안 좋아하는데 그 우육면이라는 그 국수랑 네. 그게 그리고 새로 발견한 그 펑리수 원래 좋아하는데 새로 발견한 펑리수 브랜드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 자꾸 생각나서 미치겠어요. 펑리수만큼 당신 얼굴도 펑퍼짐하게 돌아와서 감사하고요. 조용히 해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부었군요. 자, 알겠고요. 오늘 저 지금 거울에서 본 제 얼굴이 제대로 본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부은 그거 지금 제 현실 맞죠? 네, 눈꺼풀이 많이 두꺼워졌네요. 아무튼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고맙고 청취자분들도 밥 잘 챙겨 드세요. 그럼 우리 감자님은 일주일 동안 밥 잘 챙겨 드시고 잘 지냈나요? 네, 밥 잘 먹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게 과연 밥 먹는 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약간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약간 광고에 대한 아주 짧게 양님께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정 청취자분들을 위한 무료 광고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번 주에 저희가 나갔죠? 네, 저희가 배희님의 유튜브 채널 광고를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는데요. 저희와 녹음 일정이 맞게 보내주시는 분들은 배희님처럼 그렇게 방송 녹음 안에 포함시켜서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미리 녹음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달라고 오시면 따로 녹음을 해서 진짜로 그 광고가 방송 앞에 붙는 것처럼 따로 제작을 해서 붙여드릴 테니까요. 저희한테 팟빵 공지란이나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네이버 블로그 공지사항에서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료 광고 이벤트는 당분간 쭉 계속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양이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인스타그램과 사람, 넌 좋아요만 누르면 돼 입니다. 참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작년 2017년도에 가입자 수 7억 명. 진짜요? 네, 이 7억 명을 돌파했으니까요. 지금 뭐 더 올라가겠죠. 조만간 중국 인구를 따라잡겠네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인구가 전부 다 인스타그램을 해요. 와. 그 정도로 전 세계 정도로 트위터의 한 2배가량 정도로 이제 따라잡고 있는데 오늘 그 화제에 문제에 많은 것들을 낳고 있는 네.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죠. 네. 네.
하루에도 수많은 사진들이 올라오는 인스타그램. 음식 사진부터 패션, 자동차, 얼굴, 풍경 등 다양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을 잘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진을 올리는 사람의 현재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지에서는 인스타 피드로 보는 그 사람이 현재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는 그와 그녀의 인스타를 훔쳐보고 있나요? 오늘 방송을 다 듣고 나면 그와 그녀가 현재 원하는 관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 속으로 어쩌지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자, 저희 어쩌지에서 인스타그램과 사람, 넌 좋아요만 누르면 돼 방송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간단하게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사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데 주로 이제 어떤 사진들이 업로드되고 있을까요? 뭐 셀카도 있고요. 그렇죠. 패션도 있고요. 음. 뭐 어떤 풍경, 뭐 여행지, 뭐 몸매, 그리고 뭐 동물, 뭐 먹는 것들, 그리고 뭐 본인이 이룩한 일에 대한 어떤 홍보, 그렇죠. 뭐 어떤 업적 같은 거. 아니면 판매하는 제품 홍보라던가. 요새 이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쇼핑몰과 다양하죠. 연계해서 이제 막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 이제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하상욱 씨처럼요. 네, 하상우 씨처럼 글을 써서 이렇게 이쁘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정말 인스타그램 속 그 안에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진들이 그렇죠.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로 본인이 그리는 그림이나 뭐 어떤 제작품 갖고서는 그렇죠. 그렇게 아예 포트폴리오 사이트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럼 이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한 번쯤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약간 그 사진 중에서도 되게 인상 깊었던 사진들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구도나 이렇게 각도 같은 것들이 인상 깊었던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그 업로드하는 사람, 그 올리는 사람이 과연 이 사진을 올리는 이유, 그 사진을 올리면서 듣고 싶은 말이 무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양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벌써 너무 흥미롭고 막 온몸이 근질근질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좀 호감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알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SNS 계정 다 훔쳐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훔쳐들 보죠. 혹시나 좋아요 잘못 누를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핸드폰 빨리 내리다가 2번 딱딱 누르면 네. 하트 들어갑니다. 아시죠? 저도 가끔씩 그런 적 있어요. 친구들이 뭐 헤어진 전 연인이나 아니면 뭐 자기가 좀 들어가기 좀 민망한 관계의 사람이라던가 네네.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한테 인스타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자꾸 그걸 넘기면 옆에서 계속 얼굴 불안하게. 바짝 붙이고 해갖고 야, 손 조금 더 오른쪽으로 좋아요 누르면 안 돼? 좋아요 누르면 안 돼? 안 눌렀지? 확인하고 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 사진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올리는 이유가 진짜 뭘까? 어떤 심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양님하고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네. 풍경 속에 얼굴은 안 나오고 뭐 뒷모습, 발, 손 이렇게 신체의 일부만 내 얼굴을 제외한 어떤 신체의 일부만 맞아요. 나오는 사진이 있죠. 정말 풍경은 대문짝만하게 큰데 그 안에 내가 이제 점처럼 되게 작게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이런 분들에게 해주면 좋은 말이 있어요. 뭐요? 뭔가 어쨌든 이런 분들이 뭐 어디 갔어? 뭐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되게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풍경 안에 자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얼굴은 안 보이게 넣었어요. 그럼 이제 얼굴에 대한 언급은 싫다는 거죠. 맞아. 네, 맞아요. 얼굴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 사진 안에 있는 풍경과 네가 정말 잘 어우러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또 되게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어떤 건가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손하고 발이 되게 예뻐요. 양님이 잘 방금 예뻐요 하면서 쫙 펼쳤는데 전 부채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큰 부채가 그게 사람 손인가요? 제가 손가락도 길고 발가락도 길고 손하고 발이 네. 예뻐서 뭐죠? 소뚜껑인가요? 한번 맞아볼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친구들이 저한테 배구 네. 선수를 했어야 됐다고 할 정도로 전 손이 크고 발이 큰데 좀 네네. 예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에서 이제 손발을 좀 올리시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올리진 않는데 가끔 올릴 때는 진짜로 내 손하고 발이 내가 봤을 때 너무 예쁘게 사진에 찍혀서 이뻐서? 그냥 왜 셀카 올리듯이 손하고 발 셀카 올린다는 생각으로. 근데 어쨌든 풍경이 주된데 나를 작게 올리는 같은 경우엔 그 안에 풍경이 주된 건 맞죠. 그거는 맞는데 그거죠. 어우러진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그건 것 같아요. 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대놓고 내 전신을 올리는 그렇죠. 사람들처럼 지금 그러긴 내 싫은데. 앞모습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장소에 풍경 사진 왜 어르신들 카카오 그거 뭐지?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아,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에 무슨 등산 배경 사진 이런 거 올린 것처럼 배경만 올리지 않고 그 아름다운 풍경이 어쨌든 내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만약에 내 주변 지인 중에 이렇게 앞모습은 드러내 있지 않은데 어깨가 살짝 나왔다거나 약간 옆모습이 살짝 나왔다거나 그냥 멀리서 약간 그런 거 여자분들 저 많이 찍는 거 봤습니다.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V하면서 뒷모습만 나오게 하는 사진들 본 적 그래요? 있어요. 좀 귀여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의 나의 그 사진에서 앞모습까지는 아직 자신은 없지만 풍경과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 정도는 사진을 보는 네가 좀 알아봐줬으면 난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 하트를 누르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올리는 사진에 이런 댓글 달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와, 여긴 어디야? 정말 네가 거 안에 있으니까 풍경이 더 이뻐 보인다. 약간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약간 오바일 수도 있기는 보통 하지만 그런 얘기는 얼굴이 나왔을 때들 달지 뒷모습만 저 멀리 조그맣게 나왔을 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그 심리가 뭘 것 같습니까? 어쨌든 풍경이 좋으면 풍경만 올리면 돼요. 그렇지만 풍경 안에 나를 넣었는데 나를 뒷모습을 해서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체도 언급을 해줘야 좋습니다. 그래요? 네,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고 풍경만 올린 사진이 있다가도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뒷모습이고 신체 일부분이 나오는 곳에 나의 그 모습만 딱 보이는 사진이 있다면 나를 언급을 해주면서 풍경도 같이 언급을 해주는 두 가지를 같이 언급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심리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올리는 거에 다반사, 그러니까 다 올리는 게 전부 다 달라요. 다르지만 마음이 다 다르지만 오늘 저희는 이제 특정한 어떤 한 장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네. 아마 감자님하고 저하고 해석하는 것도 되게 다를 수도 있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 거고 감자님은 그걸 보고 그렇게 느낀 사람인 네네네, 거고. 맞아요. 아니 그냥 자신의 기록이다라고 해서 그냥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무심결에 사진 찍어서 올리진 않아요. 왜냐면 내 스스로의 검열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인스타 같은 공통되는 공간에서 보여지는 사진 같은 경우에 내가 아무거나 막 올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허락받은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올리는데 그 허락을 주는 그 심리가 있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이 캐치를 못하는 나만의 그 허락하면서 올리는 사진에 나의 그 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풍경에 내 뒷모습을 누가 뒤따라오다 찍어줘서 네네. 내가 찍어줘라고 하지 않는데 지인들하고 어딜 가면 그런 식의 사진이 찍히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폰으로 찍은 풍경 사진도 충분히 이쁜데 딱 그 친구나 누가 나한테 사진을 건네줬을 때 그 풍경 안에 내 뒷모습이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화보 같아서 사진이 예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사진이 이뻐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사진이 이뻐서도 올리는데 내가 그 사진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 그 뒷모습, 그 풍경과 어울리는 나, 그게 지금 내 마음에 든 거예요. 화보 같잖아요. 그럼 그 내 마음에 든 거를 꼬집어서 얘기해주면 좋다 이거죠. 네, 내 마음에 든 걸 꼬집어서 얘기해주면 좋은 거고, 또 한 가지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네요. 약간 자신의 얼굴을 꽉 차게 올리는 사진이 있어요. 그 약간 미친 사람 아닌가요? 셀카 같은 거를 이제 본인 얼굴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인스타에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클로즈업 된 셀카요? 그죠? 얼굴이 꽉 차게 나오는 거죠. 그 화면 안에. 나는 얼굴이 꽉 차게 나온다길래 눈, 코, 입만 확대돼서 보이고 얼굴형도 안 보이게 꽉 찬 사진인 줄 알았어. 왜 그러세요? 나 그래서 미친 사람 아닌가? 누가 아니, 그렇게 그렇게 올려? 올리지 않고 사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감자님이 말씀하신 거 한 번만 더 확인하자면 네. 내 얼굴 위주로 나온 셀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셀카가 사실 얼굴 위주기 때문에 얼굴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꽉 차게 나오는 게 맞죠. 네, 얼굴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 어떤 신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얼굴이 반듯하게 나오는 그 꽉 차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희님은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약간 어떤 심리 같나요?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네. 때 내 얼굴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올린 거죠. 내 얼굴이 마음에 들어서 올리는 건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단순하게 올리는 건 다 내 마음에 듭니다. 사진 업로드는 다 내 마음에 들어서 올려요. 근데 그분이 그 사진 안에서 듣고 싶은 말과 관심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내 얼굴이 꽉 차게 올리면 사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쵸. 특히나 헤어나 메이크업이 잘 된 날 올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피부가 탱탱하고 그렇죠. 밝은 날 올려요. 그럼 그분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거나 좋은 말을 해줄 거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그쵸. 그런 사진 올렸을 때 더 예뻐졌다. 그렇죠. 뭐 예쁘다. 잘 어울린다. 그렇죠. 뭐 오늘 너 이런 톤 화장 되게 잘 어울린다. 어때 보여? 네, 이런 양희님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이런 톤이 너한텐 잘 어울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그 사진 올리는 사람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사실 그게 자기의 그 톤 자체가 지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라고 댓글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줘도 좋아요만 많이 달려도 아마 기분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아요는 사실 인스타에서 기본이에요. 사실 그게 그냥 무언이고 그 언어를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이지만 근데 오늘 방송에서는 그걸 올리는 사람의 심리를 궁금한 거잖아요. 어떤 생각으로서 올릴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몸매 노출시키는 사진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얼굴은 안 나오는데 몸매가 나오시게 올리시는 사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얼굴이 공개되는 건 싫은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스타 공간에 네. 얼굴이 노출되는 것 자체를 꺼려하거나 네. 아니면은 원래 노출을 하는 사람이었을 경우에도 이 사진에서는 얼굴이 그러니까 오늘 상태에선 내가 얼굴은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찍었으면 얼굴은 꼴이 많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헬스장에서 운동한 직후에 사진을 찍었을 때 몸은 진짜 최고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펌핑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얼굴 따위가 아니니까 얼굴은 가리고 나의 이 섹시하고 잘 그렇죠. 빠진 몸매를 봐라. 아니면 그렇죠. 식스팩이 이렇게 나온 멋진 내 그렇죠. 근육을 봐라 이거죠. 사실 좋아요 한번 누르면 뭐 다 되긴 하겠지만 사실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더 좋아하겠죠. 저는 드는 네. 생각이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얼굴을 올리는 셀카는 그래도 좀 몸 사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흔하잖아요. 그렇죠. 몸 사진을 올리는 건 사실 어지간히 뻔뻔하지 않고서는 쉽게 올리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올렸을 때가 저는 되려 얼굴 사진 올렸을 때는 좋아요만 많이 달려도 만족할 수 있다면 몸 사진을 올렸을 때는 좋아요보다는 댓글을 좀 더 원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야, 너 살 진짜 많이 빠졌다. 이거 진짜 네 몸인 거 실화냐? 그렇죠. 대박 식스팩, 어깨 봐. 막 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몸 자체가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얼굴을 가리고 몸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얼굴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공개되는 게 싫거나 지금 내 얼굴이 약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지금 내 몸을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얼굴을 딱 살짝 가리고서 몸매가 싹 드러나게 그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가 더 좋을 것 같네요. 뭔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 요새 뭐 식이요법 같은 거 하나 봐? 얼마 전보다 굉장히 뭐가 라인이 살아있네? 아니야. 이렇게 식이요법 뭔가 같은 거 하나 봐. 이런 거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말은 별로일 수 있어요. 네네. 굳이 그렇게 내가 아등바등 애를 쓰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콕 집어서 댓글에 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칭찬하는 거죠. 그냥 예쁘다. 그냥 더 예뻐졌다. 원래도 괜찮았는데, 너 근육 라인 장난 아니게 쪼갰다. 이런 식의 칭찬을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진짜 저 식스팩 라인은 드러내기 어려운 건데라든지. 남자들은 무슨 뭐 어깨에 뭐 저도 근육 네. 명칭은 모르지만, 뭐 남자들끼리 아는 그런 거라던가, 여자들은 이제, 야, 너 옆구리살 하나도 없네? 허리가 개미 한 줌이네? 다리 왜 이렇게 얇아? 비율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인형이? 해서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몸매를 확실히 적극적으로 좀 칭찬해주는 그런 댓글을 달면 혹시 뭐 주변 사람의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몸매를 올리시는 분들이 청취자분들 지인 중에 혹시 있다면 뭐 그 사람이 내가 좀 관심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좀 그런 식의 댓글을 그렇죠. 좀 달아주면 좀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일반인이 아니고 그 피트니스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일의 목적으로 또 이렇게 올리시죠. 본인한테 맞아요. 그게 결국은 페이를 올리는 홍보용도 그런 되고. 홍보와 커리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약간 다음으로 약간 이런 사진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색감이 좋은 풍경 사진. 저희 약간 노을 지는 사진이나 눈발 휘날리는 사진이나 그렇죠. 진짜 뭐 밤하늘에 떠 있는 달, 진짜 조각조각 난 구름 사진들 뭐 이런 사진들 올릴 때 있어요. 약간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나요? 글쎄요. 이게 그냥 그런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원하는지는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와 여기 어디야? 그렇죠. 그냥, 그런 것도 좋을 것 와 같고. 여기 너무 예쁘다라고 내가 보고 경이로워했고 내가 보고 행복해했던 그 감정에 그냥 내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그 장소에는 그렇죠. 내가 불특정 다수와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 혼자 본 게 사실 너무 아까워서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록 차원도 있지만. 그렇죠. 뭐 내가 혼자 보기 아까워서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사실 좋아요만으로도 됩니다. 그냥 좋아요만 눌러도 좋은데 사실 그런 순간 자체를 내가 캐치한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사진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정말 사진을 잘 찍었다? 잘 찍었다. 네, 그냥 뭐 구도가 좋다. 와 색감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사진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 뭐 사실 그 기분을 같이 공감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찍어서 올린 거면 그 올린 사람에 대한 감각적인 칭찬을 해주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면 만약 그런 댓글이 달려있으면 그냥 내심 뿌듯해할 수도 있고 특히 사진 찍는 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꾸미는 감각에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그럴 수도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풍경 사진을 올릴 때 여기 어디야? 나도 가고 싶어. 같이 가자가 저한테는 사실 가장 반가운 댓글일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본인의 감각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댓글 달아봤자 내가 여길 굳이 너랑 가자고 올린 건 아닌데라는 생각과 되려 너 사진 되게 잘 찍는다. 뭐 핸드폰으로 본인이 찍었는데 너 이거 무슨 카메라로 찍은 거야? 이런 게 그 사람한테는 더 원하는 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막 주변에 이제 이런 풍경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좋아요 하나 눌러주는 것도 되게 좋은 건 맞는데 그냥 그렇게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냐라는 식의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구도나 색채나 이런 것들을 칭찬해주는 그런 글을 달면 그분이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감자님이면 풍경 사진을 올렸을 때 어떤 피드백이 오길 원하나요?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이제 하늘의 색감이 되게 이쁠 때 있지 않습니까? 노을이 지기 전에. 그때 하늘을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제가 찍었어요. 찍었을 때 사실 찍을 때 그냥 찍지 않죠. 최대한 나름 내 마음에 들게 찍어요. 그리고 그냥 카메라 꺼내서 무심코 이렇게 손 쭉 뻗어서 탁 누르지 않잖아요. 나름의 구도와 각도를 잡고 찍잖아요. 풍경을 찍어도.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을 그냥 좋아요만 눌러줘도 좋지만 그냥 어떻게 이런 구도에서 찍었어 라든지 와 정말 사진 잘 찍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 나름 그냥 그걸 내가 이 프레임 안에 잘 담고 싶어서 나름 노력을 해서 찍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나의 이런 걸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넌지시 저희가 나도 무심결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나의 그 사진 안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특성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오픈된 공간에 올릴 때는 그 사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내가 그렇죠. 사실 요즘 저장 공간으로도 인스타그램을 활용합니다. 그냥 뭐 내가 갔던 곳, 내가 먹었던 곳, 내가 입었던 옷, 뭐 여러 가지들을 그냥 나의 기록이야 하면서 해서 하지만 사실 기록할 거면 다른 데다 해도 돼요. 왜냐면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사실 뭐 올린다는 그 의미 자체가 기록에 약간 다른 식의 약간 표현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올리는 사진 한 장에도 그 안에 내가 받고 싶은 관심과 듣고 싶은 말들이 전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긴 저 같은 경우는 풍경 사진에 구도 이런 거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걸 최대한 사실적으로 옮기고 싶어 해요. 사진을 찍을 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어딘지 정말 가보고 싶고 거기가 어디야라는 걸 궁금해하는 거에 더 초점이 있는 게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왜냐면 지금 내가 거기에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에 있을 때 거기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게 더 와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내가 그러니까 홍보자의 마음으로 올리는 거라서. 왜냐면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더 있어. 제발 여기 좀 가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 있고 그냥 그 한 장면이 좋아서 그냥 그거를 잘 찍었다라고 말만 해주면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양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지에 가면 그런 마음이 들죠.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과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서 노을 사진을 올리는 건 양님이 얘기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건 너 지금 거기 어디야를 원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는 사진 잘 찍었다라고 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거기가 여행지면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봐 주길 원할 수 있고 똑같은 사진이고 노을인데 거기가 그냥 우리 집 앞마당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진 잘 찍었다. 왜냐면 나는 앞마당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해요. 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행지에 내가 있을 땐 누가 내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 주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풍경에 따라서도 사진의 그 듣고 싶은 말이 다른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렇게만 나뉘는 게 아니라 너가 어디를 갔어? 내가 그게 부럽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가 나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되었어라는 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그냥 꼭 이렇게 사진이 잘 찍었다 아니어도 노을 사진을 찍어 올려도 그냥 지금 네가 본 풍경이 아름답다는 것 자체에 공감해 주길 바라시는 분이 아마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약간 방송에서도 초반에 딱 얘기했지만 누군가한테 괜찮은 댓글을 달고 싶은 거에 대해 초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올린 사람이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네네. 똑같은 반응에 대해서 지금 감자님은 답을 정해놓고 네네. 이런 답만이 가장일 거라는 걸 약간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정한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럴 수도 퍼센테이지가 다양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게 이런 걸 수도 있다. 대화를 지금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자꾸 그러니까 어느 본인의 기준에 그걸 이게 가장 많을 거다라는 걸 정해놓고 조금 삐뚤게 보는 시선 위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삐뚤게 보려는 것보다 사진을 올리는 사람의 약간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심리가 약간 있다는 거기는 한데 사실 되게 큰 범위로만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좋아요만 누르면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관심은 그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간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도 지금 어떤 다른 의견을 그렇게 수용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들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디테일한 의견, 이 사진 속에서도 각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을 하는 거는 너무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좋겠다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린 사진은 이런 식인 겁니다가 아니라 이런 식일 수도 있어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해서 세세하게 그 사진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걸 해석하는 사람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맞아요. 맞기 때문에 이게 사실 참고용인 거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거의 뭐 사기치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인스타에서 되게 이런 구도와 이런 사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는 약간 심리 같은 거 그리고 듣고 싶은 말 같은 걸 그냥 저희가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뭐 양희님이나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약간 사진으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동물 사진이요. 그렇습니다. 동물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나 이렇게 동물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어떤 얘기를 해주면 이제 좋을까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동물 사진을 우리 애들도 그렇고 길에서 만나는 여러 애들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설령 못생긴 고양이고 못생긴 강아지라도 내 눈에 예쁘면 사랑스러워서 내 새끼가 아니어도 만천하에 그냥 얘네 귀엽지 미치겠어 귀여워 나 혼자 귀여울 수 없어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보세요 귀여워요 그냥 이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감정에 그냥 공유를 하고 싶은 거죠. 그 귀여움을 사실 그냥 올려서 이제 약간 동조받고 싶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어쨌든 동물 사진이나 그 뭔가 사진을 올리는 그러니까 동물 사진을 올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사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동물이나 이 귀여움의 대상을 올리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사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동물 사진 특히나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시는 분께는 그냥 뭐 동물원이나 뭐 이런 데 올리는 사진 말고 반려동물을 올리시는 분께는 그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아, 그렇죠. 네,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 그러니까 뭐 그 집 애에 대한 디테일한 관심과 칭찬이 내 셀카보다 훨씬 필요해요. 그게. 뭐 몇 살이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암컷이야? 뭐 수컷이야라든지 단순하게 내가 귀여워서 우리 그 반려동물을 올렸지만 그 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해주면 나도 기분이 좋은.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약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진짜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셀카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예쁘다 하는 것보다 우리 집 고양이 사진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다. 얘 종류가 뭐야 몇 살이야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때가 솔직히 10배 행복해요. 맞아요. 그냥 뭐 진짜 왜냐면 그렇게 이제 나의 귀여움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누가 물어봐 주면 그러니까 내 새끼에 대한 그 본능이 자식 자랑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맞아요. 주변에 이제 인스타에 본인의 반려동물을 올리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뭐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 동물에 대한 그 질문을 그냥 한 번씩 해주면 그 올린 사람이 좀 신나서 미치겠어. 내 새끼 자랑 하듯이 얘는 몇 살이고 어디서 내고 할고 뭐 할고 이렇게 막 신나서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 것 같나요? 글쎄요. 또 뭐가 있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이나 저도 이런 사진을 봤는데 물건이나 이렇게 물체 같은 거 약간 흐릿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올려가지고 뭐가 잘 안 보이게. 그런 사진을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라기보단 중간에 PD에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불투명해가지고 잘 안 보이게 물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죠. 흔들린 상태에서 찍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진을 그러니까 여러 번 올리시는 거. 왜 올리는 거야 그거를? 약간 굉장히 모호합니다.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술로 폭발하시는 건가? 약간 양희님 말처럼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평소와 다른 이미지. 다른 이미지를 올린 거기 때문에 좀 약간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그렇죠. 반응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저도 무슨 반응 원하나 생각해봤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대고 밥 먹었냐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거기다 대고 그것도 이상해. 만약에 그 사람 직업이 어떤 굉장히 그런 상업적이지 않은
미디어 아트 같은 걸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사람이 좀 감성적이긴 해요. 반복적으로 올릴 때마다 역시 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참 시각이 다른 달라. 아이구나. 이렇게 댓글 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기분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얘는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할 거예요 아마. 맞아요. 진짜 저희 약간 또 사진을 생각해보면 그냥 태그 아무것도 없이 글 아무것도 없이 맞아. 사진만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 그런 분들은 약간 어떤 것 같나요? 그냥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인스타는 하고 싶은데 남들처럼 구차하게 해시태그 달면서 그렇죠. 구질구질해지고 싶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타협인 거죠. 자기도 인스타를 해서 거기에 뭔가 함께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렇죠. 그 인스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조롱하는 시선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한테도 그런 맞아요. 마음이 좀 있어서 안 하기는 아쉬운데 하긴 해야겠고 하니까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뭔가 태그를 굉장히 많이 달아서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유치한 거죠. 그게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너희와 같은 걸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다르다. 달라. 나는 그냥 관심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너희와 다른 쿨한 종족이니까 너희와 같은 취급하지 말아줄래? 예. 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묻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어차피 태그나 이런 거 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넌지시 관심 하나, 하트 하나 꾹 눌러주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해보고요. 분들 중에 또 지인들이 아무리 댓글을 달아도 다 확인하면서 절대 대댓글 안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절대 안 달아요. 나는 쿨함의 끝판왕이다라는 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나는 이런 인스타 안에서 이런 자잘한 것, 이 자잘한 관심에 나는 목매지 않아 하면서 맞아. 다 보고 있죠. 맞아. 누가 왜냐하면 하트를 눌렀는지. 그런 분들은 사진도 또 나름 되게 감각적이고 쿨한 거 위주로 올리는데 내가 맞아요. 거기에 구차하게 댓글을 달아버리는 순간 나의 이 하나의 예술작품 페이지에 누가 낙서한 거에 내가 댓글에서 너 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는 것처럼 유치해지는 거죠. 5점을 남기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그 지인의 지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남자친구분께서 인스타 알람을 이렇게 켜놨나 봐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하나 올리면 누가 좋아요를 누르면 들어가서 좋아요 누른 사람의 피드를 들어가서 계속 본대요. 계속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을 다 들어가서 들어가서 보는 거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알람이 오면 들어가서 보고 그거를 자기 앞에서 계속 한대요. 그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관심 없는 척 하면서 뭔가 그 관심을 계속 받고자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미쳐요. 그런 분들은 대놓고 관심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심지어 감자님이 그걸 다 보게 그러고 있다는 건 너무 대놓고 관심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해시태그도 없이 글도 없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트 눌러주지 말죠. 야, 그냥 인스타 할 거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왠지 해시태그 인간적으로 하나 이상은 달자. 하나를 달고 글이 뭐 점이라도 하나 찍어야죠. 솔직히 아무것도 안 올리는 사람들한테는 저희 하트 주지 맙시다. 너무 쿨한 척하지 이거 맙시다. 너무 지가 뭐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의시되면서. 어차피 너도 인스타그래머야. 네, 인스타 뭐 어차피 같은 계정 이메일 같이 만들어서 쓰는 건데 뭐 그렇게 의시되면서 아무것도 안 올립니까? 그죠? 다음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 꼭 아무것도 해시태그도 글도 없는 사진에는 팔로우 끊어 그냥. 네, 저희 다 함께 약속하죠. 오늘부로 하트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인간적으로 인스타를 할 거면 쿨한 척하지 말고 해시태그 하나는 기본 예의다. 예의죠. 그 정도는 해줘야죠. 해시태그가 얼마나 재민데요. 그럼요. 요즘 그래서 해시태그 가지고서 이제 말장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게 진짜 재밌어요.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어떤 사진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공통된 취향이 드러나는 물건이나 맞아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또 요리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똑같은 식탁의 풍경만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구도도 똑같고. 그러니까 피드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요리 인스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베이킹 인스타. 그렇습니다. 양님이 말 잘한 게 딱 관심사가 하나인 거죠. 그 계정은 그것만 올리는 계정이에요. 실제로 뭐 창문만 찍어서 올리시는 분도 있고 나뭇가지만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신박한 인스타가 뭐였는지 뭡니까? 아세요? 평양냉면을 다 평양이요? 먹은 평양냉면을 예. 다 먹은 빈 그릇만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 피드에 들어가면, 인스타에 들어가면 냉면 그릇만 있는 건가요? 싹싹 설거지하듯이 핥아먹은 빈 그릇 빈 평양냉면. 그릇 냉면 사진만 쫙 있나요? 그 스댕 빈 그릇 냉면 그릇 사진만 쫙 있어요. 정말 멋있네요. 근데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뭐 대단히 많진 않아도 이런 걸 팔로우를 해서 볼 일이야 싶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되게 신박하고
특이하기는 해요. 근데 되게 인상 깊긴 했어요. 그렇죠. 인상 깊었죠. 인상 깊어서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나의 주제를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사실 하트 하나 눌러주면 좋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만약에 평양냉면을 올리시는 분이 만약에 계속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이런 댓글을 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어디 평양냉면집 맛있더라. 가서 한번 네가 먹고 인증샷 찍어줬으면 좋겠어. 약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창문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와 내가 그때 여기 가서 봤는데 이 창문이 정말 이뻐. 근데 네가 가서 한번 찍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댓글을 다시면 그 사진을 그 공통된 주제를 물건이나 물체를 올리시는 분이 굉장히 기분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말투 조심해야 돼요. 네. 그게 유튜브들도 왜 뭐 뷰티를 하시는 분이든 먹방 하시는 분이든 그 시청자들이 댓글에 이제 뭐 이거 드셔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거 이 화장품 리뷰해 주시면 안 되나 요청을 하는데 네네. 거기서 약간 조금 캐릭터 성격에 따라서 제가 여기 먹어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한번 이게 말고 거기가 너무 맛있었는데 뭐 감자님이 한번 드셔봐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이런 그리고,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인증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기다리고 네. 있어요. 아니면 뭐 친구 사이라면 그래도 야, 나도 먹어봤는데 그래도 나는 네가 한번 가서 먹어봤으면 좋겠어. 네가 가서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올리는 그 사진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서 네가 한번 나 대신 이렇게 체험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 공통되는 주제를 올리시는 분의 계정이 있으면 그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뭐 먹는 거든 물건이든 이 인스타 보고 나도 먹어봤는데 이 인스타 보고 나도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 앞으로 뭐 님이 올리신 건 내가 믿고 사용하거나 먹어도 맞아요. 되겠다. 막 이런 거 최고죠. 맞아요. 그렇게 올려주면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올리신 것들 중에 몇 군데 가봤는데 하나도 안 빼고 다 맛있었어요. 세상. 하나도 안 빼고 제 피부에 다 너무 잘 맞았어요. 뭐 이런 거 정말 정말 극상의 댓글이죠. 그러니까 올리는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쵸. 그런 분들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리는 컨텐츠를 그렇게 했을 때 따라 보니까 최고더라. 뭐 이런 거. 어쩌지에서도 양희 작가님께서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과연 양희님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기분이 좋은지를 어쩌지 인스타에 오셔서 피드를 한번 쭉 둘러보시고 한번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해시태그를 한 20개씩 달죠. 봐라 그래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약간 녹음 시간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약간 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일단 하나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어쨌든 내 주변에서 이 전체적인 그 사람이 업로드하는 피드 같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성향이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알 수 있죠. 특히 명품, 외제차, 럭셔리한 생활, 잘 나가는 친구들, 뭐 맞아요. 이런 것들 위주로 올리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굳이 뭐 비난할 이유는 없는데 맞아요. 많이들 사회 풍조로 안 좋다고 비난을 받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부러워하는 댓글 달아주는 걸 가장 맞아요. 원하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피드를 보면 양희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흐름, 뭐 이렇게 색깔 같은 거 그 사람의 색깔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반대로 그 사람이 보여주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아무리 지인이라도 그 사람의 인스타에서 본 것과 그 사람이 보여주지 않은 것에 혹시 내가 약간 궁금해한 적은 혹시 있는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약간 그러기도 하고요. 양희님은 여러분 저희가 지금 녹음실에서 잠깐 모르는 분이 갑자기 문을 딸깍딸깍 거리셔서 잠깐 녹음을 중지했다 다시 시작했어요. 손에 귤을 들고 있었는데 귤 요정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저희 깜짝 놀랐네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다시 방송 이어나갈게요. 마지막 질문이 약간 이런 거였죠. 사실 뭐 그런 이제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올리는 그 지인분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사실 좋은 것만 올리는데
그 외에 올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 외의 부분에 내가 혹시 그 사람 지인한테 관심을 준 적은 있는지, 궁금해한 적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사실 그러긴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인스타에서 보여지는 거 그거에 저희가 이제 관심을 주는데 그거 외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뭐 관심을 주거나 이거는 사실 좀 되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오해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인이라고 하면 내 여자친구 아니면 뭐 가족들 뭐 이렇게 약간 다들 이제 인스타 계정이 있어서 하고 있다면 만약에 똑같은 구도나 똑같은 각도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마음에 들려서 올리잖아요. 네. 올리기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자기가 감추고 싶어서 안 올리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오늘 사실 뭐 인스타그램의 피드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네. 약간 주변에 그냥 이렇게 좀 내 주변 사람만 내가 뭐 모든 사람을 챙길 수는 없으니까요. 내 주변 사람 중에서도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 혹시 내가 좀 이렇게 관심을 한번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그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나 베이킹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컨텐츠를 작정하고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이상을 궁금해하진 않아요. 혹시 맞아요. 그분이 클래스를 여시거나 이랬을 때 그런 정보를 궁금해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물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팔로우를 하거나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올라올수록 그 사람이 더 궁금해지거든요. 내가 몰랐던 모습이 있고 아니면 여기는 어딘데 이렇게 좋지? 뭐 그렇죠. 요즘 어떻게 살고 되려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사람의 안부까지도 궁금해져서 학교 동기랑도 연락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저 말고도 많으시겠지만 역으로 효과가 인스타에는 내 모든 사생활을 다 까발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내 인스타를 어떤 테마로 꾸미고 싶은지가 또 각자의 테마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일상이어도 내가 카페에 다니는 사진 위주로 올리고 싶은 맞아요. 사람이 있고 뭐 풍경일 수도 있고 내 셀카나 운동 사진 위주로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소재에 좀 치중돼서 이렇게 올리거나 하다 보면 오해가 발생을 해요. 맞습니다. 뭐 헬스장 사진만 계속 올리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집에서 독서도 정말 많이 하고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머리 비었고 외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뭐 몸매로 관심만 받으려고 한다. 오해하기 십상이고 뭐 먹는 사진 위주로 많이 올리시는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닌데 쟤는 진짜 먹는 거에 미쳤나 봐라는 그런 오해나 뭐 이 사람이 뭐 비싼 거를 뭐를 할 때마다 이렇게 올릴 때 그 사람은 그거 하나 얻으려고 너무 노력해서 자기 컬렉션처럼 올리는 건데 그걸 제 된장남 그냥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그렇죠. 경우가 너무 사진 많아서 한 장만 딱 보고 그냥 쟤는 저럴 거야. 쟤는 이럴 거라고 양님 진짜 좋은 말씀하신 게 사실 일부분이에요. 너무 작은 한 컷. 한 컷을 그냥 사실 그분이 난 이것만 보여줄게도 아니고 그냥 난 이게 좋아서 올려 무심결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에이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되겠어. 저렇게 돈 쓰면 되겠어. 저렇게 자랑하면 되겠어. 해프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사실 그 사람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그냥 저 사람이 저럴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없었으면 좀 좋겠네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지인들한테는 네네. 뭐 굳이 솔직히 저는 제가 인스타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심도 있게 하진 않아서 그런지 뭐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에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아예 뭐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어도 뭐 네네. 좋아요가 6개 달리는 포스트도 있고 뭐 많이 달리는 게 있고 이래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좀 관심 막 그런 거 이렇게 댓글이나 좋아요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한 번씩 그냥 친하다면 일부러라도 댓글 한 번 더 달아주는 성의나 그거 좋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진짜 한 30초 투자해서 헐 대박 예쁘다 요것만 달아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냥 위험한 게 제 지인 중에 가끔씩 그런 식을 얘기를 하셔서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꾸 지인들의 인스타를 들어가서 사진 올린 거 하나하나를 다 평가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의도가 이거라고 자기가 답을 내려서 분석. 내가 보기에는 절대 뭐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그런 의도로 올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식의 입맛으로 평가를 맞아요, 해서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려요. 네, 있어요. 뭐 쟤는 지가 진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댓글을 단다고요? 아니 그런 사진을 얘기를 댓글을 안 달고 나중에 만나서 그런 사진은 절대 댓글 안 다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만나서 제가 그 사진을 올린 건 그래서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사진들은 좋아요도 안 눌러요. 볼 건 다 보고 그러니까 일부러 못된 심리가 발동하는 건데 다 볼 건 하고 근데 그런 거죠. 이렇게 누가 자기보다 조금 더 외모가 잘난 사람이 외모 사진을 올리면 쟤는 꼭 뭐 이런 애야라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자기도 외모 사진 올려요. 반응이 다를 뿐. 이런 편견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외모 사진을 올린 자기는 어쨌든 그렇게까지 외모가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기는 컴다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기는 골비고 그렇게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라 자기는 삶의 기록이지만 외모가 잘난 사람들이 셀카를 올리면 그 사람들은 골빈 외모지상주의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사실 아무 사진 올려도 되는 공간이 인스타그램 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올렸을 거라고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올리면 저 사람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예요. 제가 최근에 오류죠, 그냥. 그런 거 같고 너무 네가 네 의견을 얘기해봐라라고 많이 시달려서 그래서 약간 좀 격양돼서 내 생각이 맞지에 대한 확인을 자꾸 충분히, 강요받아서 충분히 화낼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입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건 이런 거야.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런 건 맞지. 내가 보기엔 안 맞는데 내가 거기에 맞아라고 안 하면 맞아라고 할 때까지 좋아요. 네, 갈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일단은 오늘 참 저희 인스타그램과 사람 넌 좋아요만 누르면 돼를 가지고서 양님과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참 재밌는 요소기는 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특히 이 SNS 그중에서도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이 인스타그램을 빼놓고서는 사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약간 마지막으로 양희님 어떠셨는지 마무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먼저 아까 감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도를 약간 오해를 해서 괜찮습니다. 제가 뭐 오해 뭐 늘 항상 오해하시잖아요. 감자님도 마찬가지고요. 제 말에 항상 동문서답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감자님이 아까 약간 뭔가 원하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겠고요. 네. 어쨌든 SNS라는 걸 모두가 거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요즘 비하하고 희화화시키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그런 식으로 한쪽의 편견을 안 가지고 봤으면 좋겠고 맞아요. 당연히 안 좋은 풍조에 대한 비판은 SNS를 열심히 하는 해시태그를 100개씩 다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자꾸 이런 거를 너무 우습게만 보고 욕할 거면 그냥 하지도 말고 보는 것도 하지 말아라. 그거는 진짜 치사한 짓이다. 네, 정말 명언이고. 볼 거 다 보고 내가 하지 않더라도 볼 거 다 보면서 그렇게 욕하기 위한 욕, 우습게 보기 위한 좋아요도 안 눌러줄 거면서 차라리 좋아요 눌러주고 욕을 하든가. 염탐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욕만 하는 비겁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너무 고귀한 척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얘기고요.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아까 량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각각의 테마가 있다. 사람마다 테마가 있다. 올리는 그 색깔이 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테마. 근데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을 조금 따라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사진을 올리는 모습 같은 거 이 사람의 팔로워 수가 이만큼 많기 때문에 나도 저런 사진들 이렇게 해서 많이 올리다 보면 결국엔 사진의 느낌이나 방향이 좀 비스무리해지는 약간 유명 팔로워들처럼 셀럽들처럼 그리고 해시태그도 비스무리해지는 게 있는데 요것도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의 색깔대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인데 사실 뭐 유명한 사람들 따라하다 보면 나도 팔로워 수가 늘겠지라는 생각도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지만 사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색깔대로 내가 테마대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인스타그램을 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어쩌지에 사진을 마구잡이로 올리는 대신
어떻게 해서든지 유입자들을 좀 늘리고 싶어서 해시태그에 데일리랑 일상을 꼭 넣는걸요. 저희는 넣어야 돼요. 저희는 비즈니스 계정이기 때문에 저희 계정 계정이 아니라 데일리 팟빵. 네, 그럼요. 일상 팟캐스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올린단 말이에요. 인스타에서 어쩌지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양이님이 쓰신 재밌는 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가수 딘님의 인스타그램이란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부질없이 올려놓은 사진 뒤에 가려진 내 마음 아느니 하나 없네. 난 또 헤매이네 저 인스타그램 속에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네 저 인스타그램 속에서. 가수 딘님 감사하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진짜 네. 한번 쭉 들어보시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네. 가사가 정말 와닿아요.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SNS 활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 속에 빠져서 아, 맞아. 허우적 거리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이제 해봅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해서 하루 종일 인스타만 보는 정도가 아니면 시원하게 그냥 즐거운 유희와 쾌락의 문화로 즐기십시오, 여러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렇습니다. 내 셀카 빵빵 올리고 그냥 좋아요 많이 누르면 어떻습니까? 그 좋아요 하나 눌러주는 기준도 얘는 마음에 안 들어. 이 사진은 좀 별로야. 이거 내가 눌러줄까 말까 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다 눌러주세요. 그 별거 아닙니다. 해시태그 그리고 많이 다세요 그냥. 그렇죠. 그거 뭐 어떻습니까? 자, 오늘 좀 후련하네요. 후련하고 네. 오늘 마지막으로 량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딘짱! 나 딘 왕팬! 네, 가수 딘님을 좋아하시는 양희민과 함께한 방송이었고요. 기회가 된다면 딘님을 꼭 저희 방송에 죄송합니다. 누나가 하트해. 마무리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와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실 메일 주소는요. ajjj0211@naver.com이 있고요. 저희 네이버 블로그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가 있으니까요. 청취하시는 어플 댓글란이나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소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한테 광고 의뢰에 대해서는 방송 초반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 주제 요청, 고민 상담, 사연, 그리고 그냥 저희와 수다만 떨고 싶은 이유로 연락을 주셔도 좋으니까요. 언제든지 소통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